김대기 선생입니다. 자, 개념학습에 나와 있는 정석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낙에 익숙한 글이고 쉬운 글이라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포인트 위주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글이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뭘 물을 거냐면 발상을 물을 겁니다. 시험 문제는 아마도 여기에 다 모이게 될 텐데요. 자, 발상이 이미 다 알고 있죠?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한 이후에 자신이 어떤 원하는 바를 얻으려고 하는 거죠. 자, 이런 구조는 고전에 몇 가지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가 늙어가고 있어. 그래서 엄마 아빠가 늙는 거를 내가 좀 막아보고 싶어. 그래서 하늘에 있는 저 해를 잡아다가 우리 엄마 아빠 늙는 건 막고 싶다, 이런 거 나오게 되면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해서 화자의 원하는 바를 드러내는 것이죠. 이 글이 가장 대표적으로 그러한 구조를 보여주는 글이라서 글쎄요, 뭐 모의고사라든가 수능에서는 글쎄요, 뭐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데 내신 문제에 만약에 나오게 된다 그러면 100% 이거 물을 겁니다. 그러니까 발상 같은 것들 잘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선 지문 속에 나온 게 전문이 다 나온 건 아니고요. 1년이 빠져 있습니다. 1년이 빠져 있고 2년부터 5년까지가 나와 있는데 1년이 빠진 이유가 있을 거예요. 1년은 보통 서사라고 하는데요. 얘는 후대에 첨가되었다라고 추측을 하는 겁니다. 아무도 몰라요. 실제 그런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후대에 첨가가 되었다라고 추측되는 건데 이런 거예요. 딩하도라 당금의 개장이다 선왕성대의 논의와 지어이다 이거거든요. 자, 징이여 도리여 지금에 있습니다. 태평성대에 놀고 싶습니다. 1년은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글 전체의 내용하고 어울리지 않거든요. 지금 이별의 상황에서 징징거리고 앉아 있는 건데 이 상황에서 태평성대를 말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글 전체의 맥락과 어울리지가 않기 때문에 아마 1년은 후대에 첨가되었을 거라고 하는 거고 1년이 없어도 이 글을 이해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1년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2연부터 해석을 해볼 텐데 2연부터 4연까지가 소재만 변경되고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을 할 거고요. 마지막 5연 정도만 살짝 신경을 쓰시고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읽어보겠습니다. 삭삭이 세모래 벼랑에, 삭삭이는요 사각사각 소리 나다 이런 뜻입니다. 사각사각 소리가 나는 세모래 벼랑은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가는 새니까 모래 벼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흙이 있는 땅이 아니라 가는 모래 벼랑에, 나나는 아무 의미 없는 염구 같은 거죠. 가는 모래 벼랑에 구운 밤 닷대를 심습니다. 여기 중심, 이연의 중심 하재는 소재는 구운 밤이겠죠, 그죠? 자, 구운 밤 닷대를 심습니다. 그 밤에 우미 돋아 싹이 나야. 그 밤 위에 우미 돋아 싹이 나야. 여기까지 중심 소재는 구운 밤이고요. 얘를 통해서 뭘 제시했냐면 불가능한 상황을 제시한 거죠. 좋지 않은 땅이 문제가 아니라 구운 밤에서 싹이 난다는 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냐면 쿨한 척하면서 유덕하신 님, 덕 있는 님과 여외와 지어이다 이별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상황을 얘기해 놓은 다음에 이런 상황 되면 이별할게, 겉으로는 이별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이별의 거부죠. 아주 고단수입니다. 이별의 거부를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을 한 다음에 이야기한 거라고요. 자, 여기서 여해와 지어이다를 현대적 수사법으로 얘기해 봅시다. 겉으로 표현된 거와 속뜻이 일치하지 않죠. 겉으로는 보내주겠다고 했어, 그지? 여해와 지어이다. 속마음은 절대 보내줄 생각이 없는 거죠. 일치하지 않죠. 뭐라고 부르나요? 반어법이죠. 자, 반어법을 사용을 해서 이별을 거부하는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년으로 가죠. 어차피 똑같습니다. 옥으로 연꽃을 새깁니다. 여기에 중심화재는 옥연꽃이겠죠. 옥연꽃을 만듭니다. 바위 위에 접을 붙입니다. 접 붙이는 거 한 번도 보신 적 없죠? 여러분은 그냥 바위 위에 심는다라고 해석을 하세요. 그게 편할 겁니다. 자, 바위 위에 심습니다. 자, 처음부터 이상하죠? 그냥 연꽃도 아니고요. 옥으로 만든 연꽃이니까 무생물이잖아. 이거를 땅 위에 심는 것도 아니고요. 바위 위에다가 심습니다. 그 꽃이 삼동 피어나야. 꽃이 삼동이라고 하는 건 세묶음이라고 해석을 해요. 자, 그 꽃이 연꽃이 세묶음이 피어나야 마찬가지죠. 일어날 수가 없는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고 있고요. 마지막은 똑같아요. 유덕하신님과 이별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별을
거부하는 거죠. 똑같이 반어법 써서 자신의 있던 어떤 거부하는 마음을 강조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사연 또 똑같아요. 무쇠로 천릭을 만들어서, 자, 무쇠 천릭, 요거는 무쇠 옷이라고 사용하시면 돼요. 옷을 무쇠로 천릭을 만들어서 철사로 주름을 박습니다. 철사는 실로 쓰는 거죠. 옷을 만들 때 실로 쓰는 게 아니라 철사를 쓴다고. 철사로 주름을 박습니다. 그 옷이 다 헐어야 그럴 리가 있나요? 똑같죠?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을 했고요. 유덕아신님과 이별하겠다라고 이별의 거부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부터 3년까지, 2년부터 4년까지는 소재만 변경될 뿐이지 발상이 똑같죠. 화자가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은 이별을 거부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러한 발상,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해서 이야기하는 이러한 발상이 뭐를 표현하기 위한 거냐? 이별을 거부하려고 하는 하자의 어떤 강한 어떤 마음? 그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아마 이런 발상들을 사용한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는데요. 오연은 앞에 거랑 조금 다르죠. 자, 조금 더 설명할 게 있습니다. 공부가 좀 된 친구들은 이걸 딱 보는 순간 어서 분명히 본 적이 있는 것 같죠. 서경별곡이라고 하는 글에 이연하고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왜 이것이 똑같은 내용이 서로 다른 작품 속에 들어갔을까 추측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첫 번째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죠. 오기했다라는 거예요. 원래 이것은 구비문학이니까 말로 전해지다가 조선시대에 와서 한글로 기록이 됐죠. 기록하는 과정에서 기록하는 사람이 잘못 기록하는 바람에 이렇게 중복된 내용이 들어갔을 거다라고 추측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만약에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오게 된다 그러면 보기 같은 걸 주고 두 번째 견해로 물어볼 가능성이 큰 것 같은데요. 구비문학의 특징이라고 생각해요. 구비문학의 특징. 자, 조금 부연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구비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형태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죠. 할배가 아버지한테 전해주고 아버지가 아들한테 전해주는 과정에서 형태가 바뀔 수 있잖아요. 그때 아마 어느 순간에 당시에 유행하던 구절이 아마 이 구절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당시에 유행하던 구절이었던 이 구절을 좋아 보이니까 내가 알고 있는 작품 속에다가 아마 첨가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기록문학이면 함부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니까 함부로 내용을 빼거나 집어넣을 수가 없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구비문학이었기 때문에 내용을 첨가하거나 빼는 것이 용이했겠단 말이야. 그래서 아마 이런 구절이 중복되는 이유는 당시에 유행하던 구절을 후대에 아마 그 전승하는 과정에서 집어넣어서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기도 해요. 한마디만 더 해볼까요? 선생님이 지금 구비문학이라는 말을 썼어요. 기록문학의 반대말이죠. 근데 얘랑 같은 말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문제에 따라서는 구비문학이라는 말 대신에 적층문학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똑같은 말이죠. 고정되어 있지 않고 쌓여지는 문학이라는 거예요. 할배가 좀 만들고 그 다음 전해지면서 아버지가 좀 만들고 아들이 만들고 쌓여지면서 만든 문학이라서 적층문학 그러면 이게 구비문학을 얘기하는 거구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읽어볼 텐데 우선 오연은 표현 방식이 비유와 상징이 나름대로 잘 쓰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여기서 구슬이라고 하는 건 우리, 님과 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님과 내가 바위에 떨어져 하강의 이미지죠. 이별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별한다고 한들 끈이야 그치겠습니까? 끈은 보통 2년 정도로 해석을 해요. 우리의 인연은 그치겠습니까? 표현 방식 뭔가요? 서리법이죠. 서리법을 사용해서 우리의 인연은 그치지 않을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즈문해는 천년입니다. 천년을 외오곰. 곰자 나왔네요. 우리가 언제 한번 본 적 있죠? 언제 봤더라? 정읍사에서 봤어요. 그죠? 정읍사에서 달아 높이 곰 도다샤 머리 곰 빛이 오시라. 기억나시죠? 그때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곰이라고 하는 것은 강세형 전미사인데 강조할 때 쓰는 거다. 알아두는 게 신상에 좋을 겁니다. 자, 그래서 해석을 할 때는 보통 두 번 반복해서 해석을 해요.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천년을 외롭게 살아간들. 천년을 외롭게 살아간들. 신이야 그치겠습니까? 신은 우리 둘 사이의 믿음이죠.
우리의 믿음은 그치지 않을 겁니다. 역시 서리법을 사용해서 확신을 드러내고 있고, 오연에서는 결국 무슨 말한 거냐 하면 천년 동안 외롭게 살아간다고 한들, 우리가 이별한다고 한들 우리의 인연과 우리의 믿음은 사라지지 않을 거다. 결과적으로 영원한 사랑의 다짐을 하고 있어요. 자, 한마디만 더 해보겠습니다. 요 마지막 연의 해석을 이제 두 가지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해석 A 아닙니다. 화자가 교체되었다라고 보는 경우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1년부터 4년까지는 여성하자고요. 여성하자고 이 여자가 계속 이별을 거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 5년에 와서 남성하자가 우리 이별하지만 영원히 사랑할 거야. 남성하자가 뭔가 여자를 달래는 이런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또 어떻게 보냐면 이게 B안이 되겠네요. 자, B 해석은 하자의 교체가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하자의 교체 같은 게 없다.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느냐? 1년부터 4년까지는 여성 하자가 이별을 거부했는데 거부해봐도 안 되거든. 그러니까 마지막 5년에 와서는 이별을 수용하면서 영원한 사랑에 다짐을 한 거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정석가에서 나온 얘기들은 전부 다 한 것 같아요. 제목이 정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석이 악기 이름이 아닌가라고 추측은 합니다만 정확히 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까 선생님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아마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면 반드시 나올 문제는 발상에 관한 문제예요. 어렵지 않죠? 불가능한 상황,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으려고 한다. 그거 하나만 잘 기억하시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